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머신러닝 무작정 따라하기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게 된 교사 이형석입니다. 머신러닝 강좌는 여러분들이 처음 컴퓨터 언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파이썬 기초 강좌를 꼭 수강을 하고 난 뒤에 파이썬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흥미가 있고 그런 친구들이 수강해 주시면 따라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머신러닝, 특히 인공지능이 대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BM CEO 버지니아 로메티, 이 사람이 여성 CEO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은 중요하지 않다,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을 다룰 실무자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고, 앞으로 인공지능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 수 없다라고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 병원을 하나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병원이냐면 뉴욕 유니버시티, 뉴욕 대학교에 있는 대학병원이에요. 랭고 메디컬 센터인데요. 이 병원에 병원에서 의사를 뽑지 않고 프로그래머를 뽑아서 미국 10대 병원에 뽑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대 병원이라고 하면 뭐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등 엄청나게 대형 병원들만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10대 병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병원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10대 병원에 뽑히기 위해서 이 랭고 메디컬 센터에서 한 일이 의사를 뽑는 게 아닌 프로그램을 뽑았다는 게 굉장히 선생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랭고 메디컬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뽑아서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 병원이 미국에서 10대 병원에 뽑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며, 자,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내과에 갔더니 특별한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위내시경도 받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진통제랑 몇 가지 약만 챙겨받고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약을 먹고 나왔죠. 그런데 갑자기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경외과를 갑니다. 또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머리가 좀 아프고, 그래서 적당한 약을 처방받고 또 열심히 근무생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지? 이렇게 해서 또 흉부내과에 가서 또 폐사진, 엑스레이 사진을 또 찍어봅니다. 이렇게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자가 하나 띠링 오는 겁니다. 그 문자의 내용을 봤더니 귀하는 지금 간암 초기 증상이 의심되오니 빠르게 간암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뭐야? 괜히 이런 문자 하나 보내고 말이야? 뭐 하는 곳이야? 랭고 메디컬 센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간암일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했더니 정말로 간암 초기 증상인 겁니다. 아니 간암에 대해서 한 번도 검사를 받으러 간 적이 없는데 갑자기 간암이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 과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다닌 병원들에서 검사 결과들을 이 랭고 메디컬 센터 빅데이터 센터로 다 결과들이 자동으로 전송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AI가 그 병 검사 결과들을 쫙 분석합니다. 그 분석하다가 이 사람이 간암일 확률이 90%가 넘는데 특정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라고 판단을 하면 바로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가봤더니 실제로 간암 초기 증상이 맞았고, 그 사람은 수술적 치료도 없이 약만 먹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병을 발견해서 완쾌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치료한 건 아니지만 병이 더 커지기 전에 이걸 환자가 간암으로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비포 서비스로 이제 의료적 혜택을 준 거죠. 결과론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이 병원에 가서 헬스케어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10대 병원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버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카카오 택시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승차 공유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굉장히 아주 어떤 직원을 뽑는데 이 회사에서 여기 보면 샐러리 연봉이 18만 달러, 야 우리는 하나로 2억이 넘죠. 밑에 보너스가 5만 5천 달러, 약 한 6,500만 원, 7천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 밑에 비상장 주식이 선생님이 자료를 조사할 때만 해도 이 한 주에 5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주식이 13,000주, 하나로 약 한 6,500만 원 정도 되겠죠. 즉 한 3억이 넘는 연봉을 주겠다, 우리 회사에 일하러 와라 라고 뽑는 겁니다. 과연 이 회사에는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가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택시나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주로 언제 어디서 많이 이용하느냐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네, 이런 일화도 있고요. 자, 알파고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 알파고는 여기 보이시는 이 딥큐러닝 기법으로 학습을 강화학습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딥큐러닝도 나중에 선생님이 강의를 찍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알파고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있겠지만 요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알파고 제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 알파고는 이세돌에게 바둑 대국에 한번 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봤더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보법,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인간의 지식으로 만든 기보법을 가지고 이세돌과 학습을 했고 6개월 동안 학습하고 이세돌과 붙었기 때문에 결국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팀에서 바둑에 대한 규칙만 주고 아무것도 인간에 대한 기보법을 주지 않고 바둑에 대한 규칙만 두고 컴퓨터 한 대로 바둑을 서로 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바둑을 여기 뒀다 저기 뒀다 엉뚱한 이상한 데 막 두겠죠. 그런데 컴퓨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분에 몇천 판, 몇백 판도 바둑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약 한 36시간 동안 컴퓨터 내에서 바둑을 계속 두게 됩니다. 근데 36시간 만에 이미 이세돌 알파고를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더 학습하고 난 뒤에 이세돌 알파고와 바둑을 하는데 한 번도 지지 않고 100전백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AI를 설계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 인공지능 모델이 실수도 하고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부터 너희가 그냥 진짜 실제로 바둑을 두면서 자기 인공지능만의 그 지식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게 했더니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나온 게 바로 이 알파폴드라고 하는 딥마인드 팀에서 만든 생명과학에 쓰이는 이 알파고 같은 거죠. 인공지능 컴퓨터인데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1991년도 이후에 미국에서는 CASP라고 해가지고 단백질 구조 규명하는 대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단백질 구조가만 밝혀진다면 심장을 만들고 싶다면 심장을 만들 수 있고 백혈구를 만들고 싶다면 백혈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인간이 포기한 거의 대회는 하고 있지만 이 단백질 구조를 밝힌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사실 여겨져 왔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는 대회에 재작년에 구글 딥마인드 팀에서 만든 알파폴드가 출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총 43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이 43문제 중에서 이 알파폴드가 몇 문제를 맞췄을까? 바로 약 23문제 정도를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40세 중 23개를 맞추는 거 사실 그거 별로 못 맞췄네 할 수 있죠. 자, 2위는 어떤 91년도 이후부터 계속 참여해온 한국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박사팀이 2위를 했습니다. 그 팀이 지금까지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보여왔는데 인간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 팀은 몇 개를 맞췄을까요? 바로 3개 맞췄습니다. 3개. 알파폴드가 23개 맞추고 인간 대표로 불리는 그 박사팀은 3개를 맞춘 거예요. 40세 중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제 인간의 지식이 아닌 정말 자기들 인공지능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서 이제 인간의 미해결 문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AI 쪽의 그런 AI 연구의 움직임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